남과 북이 무박 4일간 진행된 고위급 접촉에서 극적인 타결을 이뤘습니다. 최근 북측의 도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향후 당국 간 회담을 통해 남북 현안을 풀어가기로 한 건데요. 네, 이번 회담 타결의 의미와 전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준 통일외교 전무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일촉즉발 위기를 맞아서 정말 남북이 밤을 새면서 협상을 했는데 극적인 타결을 이뤘습니다. 먼저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네, 우리 정부는 이번 회담에 임하면서 지뢰 도발과 또 서부전선 포격 도발에 대해서 명백한 그 시인과 사과를 받아내기를 원했습니다. 물론 공동 보도문에 유감을 얻어냈지만 그 도발의 주체로 북한을 적시하지는 못한 점, 그리고 이제 서부전선 포격 도발에 대한 언급이 없기는 합니다. 하지만 북한이 그동안 각종 도발에 대해서 자신들이 시인하지 않아왔던 것은 물론이고 애매모호한 형태로 이제 유감을 표명했던 것에서 비하면 사실상 사과를 받아낸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의 조건으로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이라는 조건을 단 것은 사실상 재발 방지를 약속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측이 아주 절박한 시점에서 어떤 무박 4일간의 아주 인내심을 갖고 협상을 한 결과 양측 모두 명분과 실리를 챙겼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43시간 동안 북한이 협상장을 박차고 나가지 않고 앉아 있었고 그리고 기존과는 좀 다른 입장을 그런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다는 건 그만큼 확성기 방송 중단에 대한 상당히 절실함이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북한에게 있어서 이 대북 확성기 방송은 그 최고 존엄 또 신성시하는 그 김정은 제1위원장에 대한 모독인 것은 물론이고요. 그다음에 누구보다 그 체제에 대한 충성심을 가져야 할 그 전방지대의 주민과 군인들의 그 마음을 동요시킨다는 점에서는 아주 절박하게 하루빨리 없애야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번에 회담에 임한 김양건 비서나 황병서 총정치국장 모두 김정은 제1위원장으로부터 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라는 특명을 받고 온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있었고요. 이것을 이루지 못할 경우에 두 사람이 숙청될 것이다라는 관측까지 있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북측이 아주 절박감을 갖고 이렇게 유화적으로 회담에 임하면서도 또 한쪽으로는 도발 강화를 하면서 그런 양면 작전을 통해서 이번 이 사태를 빨리 해결하려는 그런 의지가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번 협상 과정을 지켜보면서 남북의 사실상 2인자들이 다 나와서 협상을 벌인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평화의 집에서 조금 전에 김소장 앵커가 전해줬듯이 무박 4일 동안 숙식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지금 협상을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협상이 진행됐는지 뒷이야기가 궁금한데요. 그야말로 피를 말리는 무박 4일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 회담장의 모습이 우리 측으로 따지면 청와대와 국정원 또 통일부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다음에 간간히 휴식을 취하는 그 휴게실도 와중에 저렇게 남북 각각 이렇게 공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대기실도 좀 있고요. 사실 이 휴게실에는 이제 간이 침대가 좀 있습니다. 하지만은 회담의 그 긴박성 때문에 우리 대표단이 정말 이렇게 몸을 누여서 잘 환경은 안 됐고요. 간간히 의자에 앉아서 쪽잠을 잤다고 합니다. 그리고 회담 중간중간 휴식을 취하는 와중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과 또 본부의 이제 훈령과 지시를 계속 받으면서 전략을 좀 새롭게 짰고요. 북측 입장에서도 그 회담 상황이 사실 그 김정은 위원장의 집무실이나 통일전선부에서 사실 볼 수는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북측은 그 회담이 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휴식을 요구를 하면서 판문점의 북측 지역인 판문각이나 통일각으로 넘어가서 북측과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사실 어제 그 황병서 총정치국장이 우리 측에 차량을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차량을요? 사실상 좀 전해지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그 판문점에서 평양까지 한 180km, 2시간여 거리인데 그 사이에 혹시나 평양을 다녀와서 김정은 제1위원장을 직접 만나고 온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습니다. 확인되지는 않는 사실입니다. 이번에 워낙에 회담이 좀 전례 없이 길었기 때문에 식사 해결도 끼니마다 쉬울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이렇게 관리적으로는 평화의 집에서 열리면 우리가 준비하고 통일각에서 열리면 북측이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는 그런 관례가 좀 깨진 사례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첫날에는 아마 보통 이제 그런 관례에 따라서 우리 측이 준비해간 도시락을 전달했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하도 회담이 길어지다 보니까 도시락을 먹다가 아니면 야식으로 라면을 먹기도 하다가 인근 군부대에서 주문을 해서 식사를 해결했다고 하고요. 사실 아까 김선영 앵커가 얘기했지만 이번 회담 대표단의 평균 나이가 64살이라고 64세라고 하죠. 그렇죠. 그다음에
김양건 비서의 같은 경우는 73살의 고령이고 하기 때문에 대표단 모두 아주 육체적으로 또 뭐 정신적으로 아주 고된 힘든 그 회담을 좀 이겨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잠시 뒤죠. 1시간 반 뒤 정오 네.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할 예정인데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중단할 예정입니다. 일단 중단을 하게 되면은 북한도 준 전시 상태를 해제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남북 간 군사 대치 상황이 뭐 긴장이 완화되는 측면 강화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네, 우리가 이제 공동보도문에 담은 것이 이제 오늘 정오를 기해서 우리 측이 이제 그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을 하기로 했고요. 우리 측이 가진 공동보도문에는 없지만 그 북측이 발표한 공동보도문에는 동시에 그 준 전시 상태를 해제한다고 명시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우리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을 하면 정오에 맞춰서 준 전시 상태를 해제하겠다는 그걸 이제 그런 부분으로 시사가 점이 되는 것이고요. 이와 함께 그동안 뭐 협상하는 동안 북측이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기 위해서 뭐 잠수함 전력의 70%가 이제 기지를 이탈했다고 했는데 그 일부가 일단 돌아오고 있는 것으로 포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것이 이제 북한 잠수함의 그 잠합 능력이 떨어져서 돌아오거나 아니면 태풍 고니가 북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돌아온 것인지 아니면 이런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의 일환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북한이 이제 준 전시 상태를 해제를 하면 우리 측도 그 최고 경계 태세를 좀 낮추고 그다음에 대북 감시 태세 워치콘도 하향 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제 6개 항의 이제 공동 합의문을 보면은 남북이 이제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을 이제 주고받은 이제 부분이 들어 있고요. 앞으로 여러 분야에 대해서 이제 대화 협상을 한다. 사실 이번에 협상이 길어지면서 핵심적인 부분뿐 아니라 여러 가지 얘기가 좀 담기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는데 그런 내용은 좀 적게 담겨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포괄적으로 담겼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분야라 그러면 어떤 분야를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어떤 일단 얘기가 당장 있을까요? 뭐 이산가족 상봉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달 이제 접촉을 갖고 추석 맞이 상봉을 하기로 한 만큼 그런 인도적인 문제는 해결이 될 것 같고요. 이제 아무래도 북측이 원하는 오이사 조치의 해제나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 등이 추후 당국 간 회담을 통해서 논의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광복 70주년을 맞아서 경원선 복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문화와 뭐 스포츠 분야 다양한 교류 협력 부분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가 좀 주목하는 것은 이 회담 장소로 서울 평양에서 열린다는 점을 좀 명시한 겁니다. 그동안 사실 김대중 정부 시절과 또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남북 관계가 이제 비교적 잘 풀리면서 당국 간 회담, 장관급 회담이 21차례 열리면서 주로 평양과 서울을 오고 가면서 열렸거든요. 하지만 그 후에 남북 관계가 이제 좋지 않으면서 어렵사리 회담이 성사되더라도 주로 뭐 개성이나 판문점에서 열렸는데 다시 남과 북이 서울과 평양의 대화 채널을 복원하는 것도 좀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의 좀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합의문을 보면 남과 북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민간 교류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데 그렇다면은 민간 교류가 활성화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거고 어떤 분야가 집중될 수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일단은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스포츠나 뭐 문화 부분에 교류가 있을 수 있고요. 지금 뭐 남북 간에 뭐 개성 유물 뭐 공동 발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계속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좀 협력 사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광복 70주년 맞아서 사실 그동안 뭐 광복 70주년 행사는 물론이고 6.15 공동선언 15주년 행사도 제대로 열리지는 못했습니다만 얼마 전에 그 경원선 남측 구간 이제 재개 공사가 시작이 됐는데 이와 함께 뭐 북측에 대한 공사에 대한 얘기가 시작될 수도 있고 또 나아가서 박근혜 정부가 지금 원하고 있는 뭐 DMZ 평화공원 조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고위급 접촉에서 진통 끝에 앞으로 이제 대화하자 이런 이제 대화 분위기가 조성이 된 거고요. 이렇게 가다 보면 단계적으로는 결국 남북 정상회담 얘기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많습니다. 좀 기대를 해봐도 되는 걸까요? 네, 일단은 뭐 이번 그 회담 수석 대표가 그 거의 그 박근혜 대통령과 김정은 제1위원장의 가장 신복이라는 측면에서 대리전이었다, 사실상 특사였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좀 기대를 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그 남북 관계의 불안정성을 고려한다면 섣부른 기대는 또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북측이 언제든 뭐 도발을 다시 한번 감행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네, 김혜준 기자. 남북 고위급 접촉 합의에 따라 군 당국도 오늘 정오부터 대북 방송을 중단하는데 국방부에서 브리핑 시작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보도자료는 한 건입니다. 국가보훈처가 2015년 보훈문예 작품 공모전 시상식을 합니다. 자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예,
세계닷컴 박수찬 기자입니다. 지금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접촉이 극적으로 이제 타결되면서 북한이 이제 준 전시 상태를 해제하고 우리는 오늘 정오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북한이 준 전시 상태를 해제하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이제 휴전선이라든지 아니면은 서해나 동해 그쪽에서 이제 평시 상태로 돌아가는 그런 움직임이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에서 지금 그러한 부분이 포착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셨어야 합니다. 우선 오늘 12시부로 남북 합의한 것과 같이 대북 확성기 방송은 중단합니다. 그리고 방금 질문하신 그러한 내용들은 북한이 오늘 12시부로 준 전시 상태를 해제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것은 앞으로 북한군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상황 조치를 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은 북한군의 혹시라도 모를 그런 또 다른 도발 우려에 대해서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대비할 것입니다. 뉴데일리 순정호입니다. 워치콘2로 격상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현재 상황은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북한 잠수함이 파악됐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사실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워치콘 3를 2로 격상한 것에 대해서 확인해 드린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답변은 곤란하고요. 북한군 잠수함의 복귀 문제는 질문하신 것처럼 아침에 보도에도 나왔었는데 그런 경향은 있는데 저희들이 북한군 잠수함 문제는 워낙 중대한 만큼 우리 군의 한미 여러 가지 감시 장비로 해서 계속 관찰하고 예의주시할 겁니다. 예, 누르고 주십시오. 세계닷컴 박수찬 기자입니다. 방금 전에 전군 지휘관 회의가 있었다라고 방금 배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그때 장관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셨고 어떤 내용이 토의가 됐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 내용을 공개한 적은 없는데요. 장관께서는 그동안 이번에 남북 합의가 나올 때까지 군의 당연한 임무로서 수행한 것에 대해서 장병들에게 격려했습니다. 격려하고 앞으로도 대비 태세를 잘하자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예, TV조선의 최우정 기자입니다. 12시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는데 그 방송 시설을 그대로 두는 것인지 그리고 그대로 둔다면 대북 방송을 다시 언제라도 시작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합의한 바와 합의 내용을 보시지 않습니까? 이번에 합의한 것은 대북 방송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철거 문제는 전혀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철거 문제는 그 합의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확성기는 항상 지금은 계속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 질문 있습니까? 네, 지금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 브리핑 들으셨습니다. 낮 12시 정오부터 북한이 준 전시 태세를 해제하기로 했는데 우리 군은 북한군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확성기 방송을 멈추는 시점도 이제 12시고 준 전시 상태를 북한이 해제하는 시점도 12시로 이제 못 바뀐 건가요, 지금? 이번 합의문에는 우리가 정오를 기해서 준 전시 상태 정오를 기해서 대북 방송을 중단한다는 건 명시가 돼 있고요. 예. 우리 측 보도문에는 몇 시에 북한이 준 전시 상태를 해제할지는 명시가 안 돼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측이 발표한 보도문에 따르면 동시에 한다는 점을 명시를 했기 때문에 본인들도 정오에 맞춰서 이걸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고 일단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북한 잠수함 동향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 복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한미가 감시 장비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감시 활동을 펼치겠다 이런
입장도 지금 네, 밝혔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이게 50척에 이르기 때문에요. 모두가 이제 기지로 다시 돌아온 것이 확인될 때까지는 우리가 안심하기는 이르기 때문에 예.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전군 지휘관 회의가 열렸죠. 그 네. 자리에서 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군의 당연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또 우리 장병들을 여기서 협조했던 노력했던 장병들을 격려한다. 이런 입장도 나타냈습니다. 네. 북한이 정말 정오를 기해서 준 전시 상태 이제 해제를 약속했기 때문에 북한군의 이제 동향을 좀 자세하게 좀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뭐 외신 보도도 뭐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이번 고위급 접촉에 대한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좀 어느 정도는 남북 관계에서 외교적 주도권을 좀 주게 됐다. 이런 평가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당장 박근혜 대통령 이제 9월 2일부터 2박 3일간 중국을 방문하는데요. 중국의 전승절 기념식에 참가하기 위해서인데 만약에 이번 도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중국에 가서 아무래도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어떤 북한의 도발 저지 부분에 좀 힘을 쏟아야 됐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잘 해결하고 남북 관계 개선의 발판을 마련하면서 이제 조금 더 한 단계 더 나가서 앞으로 이제 북핵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국의 협조를 당부하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고요. 또 10월달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역시 북한의 이제 도발 저지 부분에 대해서 미국의 협조를 얻어내는 부분이 가장 컸다고 할 수 있지만 이번 부분을 어쨌든 우리가 좀 주도적으로 잘 해결했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것은 뭐 북핵 문제에 있어서의 이제 미국과의 상황 관리 또 뭐 북미 대화 채널 복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런 뭐 부담을 덜므로 해서 앞으로 이제 한중일 정상회담이나 또 한일 관계 개선에서도 우리가 조금 더 북한에 대한 부담을 덜고 다른 외교적 문제에 집중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남북 고위급 접촉 그리고 그 성과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봤는데요. 김희준 통일 외교 전문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